안녕하십니까. 한국푸드테크협회 이봉주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대구에서 푸드테크 미래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하고 사람들을 멈추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푸드테크 산업 분야는 신제품 개발하고 비대면 음식, 취식 문화를 창조해가는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모신 귀하신 연사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얻으시는 소중한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한국푸드테크 협회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푸드테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식신주식회사 대표 안병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의미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협회를 대표하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푸드테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배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대비 약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만 보더라도 거의 그 2조에 가까운 그런 주문액을 형성을 했고요. 또 식음료 배달도 역시 코로나 이전 대비 온라인으로 7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수요의 증가는 앞으로 푸드테크의 발전을 더욱더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BT라고 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했는데 미래에는 이제 FT라고 하는 푸드테크 산업이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으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최재훈 교수님, 김경환 교수님, 박미성 연구원님, 박진서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조언과 또 좋은 이야기,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질문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대구광역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앞으로 푸드테크 발전에 좋은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컨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로 강릉원주대학교 최재홍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최재홍 교수님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나라 IT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최재훈 교수고요. 기회가 돼서 이렇게 푸드에 대한 또 푸드테크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런 산업에 지금 처음으로 발을 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IT 쪽에만 조금,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서만 좀 일을 했었고요. 기업들하고는 9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데이콤이라고 하는 기업 잘 모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모르실 텐데 이제 사내벤처들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거에는 이제 2G 폰서부터 했었죠. 일본에 이제 아이모드가 워낙 뜨던 시절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음료에 대한 뭐 제조나 이런 것들을 맡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유통이나 기술을 입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관람. 여러분, 아마존 고 그로서리가 좀 더 발달된 아마존 프레시입니다. 일단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주변에 상당히 요거는, 많은 차량과 그다음에 이제 슈퍼의 형태가 일단 되어 먼저 있습니다. 자, 건너가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마존 프레시죠. 제가 근데 과거하고 좀 지난달에 이렇게 바뀐 것은 뭐냐면 직접 찍은 이러한 결제 영상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손바닥하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과 신용카드를 결합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제를 하게 되죠. 자, 입장해 보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죠. 이거 이제 손바닥 결제 아마존 인지됐습니다. 원이라는 거를 일단 신분에 대한 슈퍼에 부분을 적용을 한 기술입니다. 손바닥으로 하게 되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야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위에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울로 또 밑에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일들이 낱개로 팔립니다. 이 고그로서리에서 테스트들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아마 기술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당 0.99, 1.09 해서 낱개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규모도 엄청나지만 위에 보시면 카메라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양쪽에 각을 가진 카메라들이 천정에 수도 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이 천정에 하염없이 매달려 있네요. 자, 저걸로다가 아마 물건을 짚고 내려놓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런 과일이나 야채를 포장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낱개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존 프레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그냥 일반 슈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고기, 채소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의 아마존 고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아마 무인 슈퍼에서부터 0.5 정도의 사람을 더 투입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여기 이제 미트하고 씨푸드인데 사람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일반 슈퍼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여기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렉사를 통해서 묻게 돼 있죠. 야, 이거 어디에 있어?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니? 알렉사, 내 고기 좀 위치 좀 알려줘. 알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겠죠. 여기는 이제 술을 파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21세 이상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죠. 여기에도 프레시 키친을 보면 사람들이 같이 물건을 팔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무인 슈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기술. 100% 무인 슈퍼가 아니라 80% 무인 슈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도 리턴,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죠. 여기 이제 엑시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엑시트 이전에 저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도 직접 계산을 해주는 그런 친절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여기에다 다시 손바닥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문이 열려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난 규모의 아마존 프레시였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난 3주 전에 찍어서 직접 가서 이제 구현을 한 건데요.
사실은 아마존 고가 무인 슈퍼로 생기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뭐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을 카메라로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에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서부터 아마존을 6개월에 한 번씩 가 보면서 아마존고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점점 과일이 늘어나고 야채가 늘어나고 하다가 결국은 아마존 고 프레시라는 걸 만들어서 야채와 생선과 고기가 주로 판매가 되는 그런 무인 슈퍼를 만들어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기술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도메인에 계신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고기에 대해 생선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술적으로 완성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존 고 그로서리가 점점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이것이 이렇게 아마존 고 프레시로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과거에는 아마존 고나 아마존 고 프레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인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시애틀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이 상점들을 내고 있는데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술도 들어가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을 배제하는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배제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사람과 조화를 이뤄서 기술이 전혀 입혀지지 않은 것 같이 과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듯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런 것으로 타협을 받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존 카트로 돼 있고요. 아마존 시애틀에 있는 부분은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은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여기에 계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곳에 이렇게 보시면 네 군데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트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밑바닥에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고의 초창기에 제가 처음 오픈을 할 때의 기술은 뭐였냐면 온통 여기저기 센서가 있었고요. 여기저기 전부 바닥에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물건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여기에는 카트에는 이렇게 카메라 4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에는 천정에만 카메라들이 달려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적용도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 시애틀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여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력을 합니다. 이러한 거 2개, 3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100% 무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치팅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스캔을 하고 이걸 대시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시카트와 내가 일치가 됩니다. 그럼 대시카트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집어넣을 때 내 스마트폰에 그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물건을 꺼낼 때 확인이 되지 않고 다른 카트에다 집어넣으면 사실은 그 물건값은 제가 계산을 하게 되고 가져가는 건 이제 다른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죠. 다른 데도 써도 그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무조건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기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공존하는 기술. 한쪽에서는 무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무인으로 하고 유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유인으로 하는 이렇게 두 개가 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아니면 이게 내가 이런 계산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민의 민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치팅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기 어렵지만,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여기에 기계가 또 이렇게 됐고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1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좀 밀도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 현실과 미래가 한꺼번에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전부터 아마존을 공부하게 된 거고요. 한 5년 전부터는 그래서 일부러 시애틀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던 건데, 제가 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푸드 산업에 관여를 하시다 보니까 푸드와 테크가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죠. 그런데 아마존과 그것을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저는 110달러에서부터 아마존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4,0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아마존의 주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세 개의 환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의 이커머스죠. 여러분들이 책을 사고 물건을 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책을 사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프라임이라고 하는 가입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알고 계시는 구독 경제를 이들은 벌써 10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1년에 119달러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처음에 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커머스가 있고 그 커머스를 받쳐주는 고객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돈이 생기지 않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캐시카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10% 대 70%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아마존의 매출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순이익의 70%를 차지하는 무엇인가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존이 100억 원을 벌면 그중에 10억만 AWS 클라우드에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순이익을 100으로 뒀을 때 70 정도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무엇인가 돈이 되는 곳이 있다, 믿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고 원가 이하로 어떤 때는 받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서비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뒷배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B2B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 B2B와 B2C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B2B에서 남기고 그 다음에 고객은 B2C에서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쓰지만 그들은 광고 B2B에서 돈을 남기고 그 다음에 B2C는 무료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고 디지털 경제입니다. 돈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푸드 산업 또는 농수산물, 이게 오프라인 산업이죠. 여기 이렇게 도표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금액이 거의 6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드 산업은 해외에 신선식품 포함해서 뭐 음료수 포함해서 다 하게 되면 1조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래서 살짝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홀푸드 마켓이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유기농 농수산물 파는 굉장히 비싼 그런 미국에서도 홀푸드 마켓 하면 가장 비싼 그런 식품을 파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 아마존 프레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매출과 순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이젠 테스트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1.3배 정도를 삽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보면 여기에 아마 홀푸드 마켓에서 파는 것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파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홀푸드 마켓에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매출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10원을 팔게 되면 30원이나 40원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더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의 확장을 많이 할까요? 왜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을까요? 거기에 기술을 입히려고 하는 거죠. 왜?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 시장에 비해서 30배 정도 가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오투원이 오프원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북스 오래됐죠? 아니 왜 온라인에서 책을 잘 파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책을 파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오토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고 세계적으로 오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아마존 그로서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존 고도 만들고 포스타 스토어도 만들고, 아니 온라인에서 잘 나가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팔고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온라인에도 팔고, 그래서 O2O, O4O라는 것이 생겨서 모바일로다가 이걸 하게 되니까 매출이 점점 좀 뜨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최고의 작품이 아마존의 홀푸드 마켓입니다. 137억 달러에 한 5만 명 되는 직원들을 인수를 했죠. 이게 뭐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얘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산업의 도메인이 내가 A라고 하는 영역과 산업의 도메인이 B라고 하는 영역, 그러면 여러분들이 푸드와 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푸드와 테크가 합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될지 1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 얘기죠. 화학적 결합입니다. 물리적으로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라고 하는, 산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적 결합의 의미가 뭐죠? 둘이 합쳐져서 도대체 뭐가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푸드테크라고 하는 산업이 2, 3, 4의 승수가 아니라 10이 될지 100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입혀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아마존 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홀푸드 마켓에 들어가든지 포스타 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까 보시던 프레시에 들어가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일반 고객인지 프레시 고객인지가 정해집니다. 프레시 고객이면 프라임 고객이면 이미 그분의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샀고 어떤 옷을 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디에 오래 서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체중이 얼마인지, 아니면 눈동자가 어디에 움직였는지, 무엇을 물건을 들었다 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겹쳐지게 됩니다. 온라인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라서 좋은 데이터긴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지, 저질의 데이터는 우리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오늘 가셨을 때 집 앞에 라면 한 박스가 와 있다라고 하면 화를 내시겠죠. 이 도대체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왜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보내줬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 봤더니 라면이 떨어져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라면을 샀는데 어떤 주에? 바빠서 못 샀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미리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측 배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을 입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매출이나 순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프라임 고객이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남습니다. 비프라임 고객이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최소한 바코드를 받아서 찍어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보시거나 오프라인에 가서 보시면 프라임 고객이 아니면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119달러 먼저 내죠. 아니면 학생들은 뭐 몇십 달러 정도 먼저 냅니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월마다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을 사려고 딱 보면 당신이 프라임 고객이면 이 가격에 50% 세일, 40% 세일. 야, 이거 10권만 더 사면은 그냥 회비 뽑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곳에 프라임 고객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프라임 고객이라고 하는 거죠.
거의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2억 명이 1년에 119달러씩 내게 되면 어떻죠? 굉장히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독 경쟁이, 가입형 경쟁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 기업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될 때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프라임 고객에서 나오는 데이터 또는 비프라임 고객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돌려지게 되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구글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20-30년 동안 내가 관심사에 계속 동물의 왕국을 돌렸다든지, 그 한자로 얘기하면 야동입니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무엇을 돌렸다든지 했을 때 구글이 나보다도 나의 관심사를 더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엇인가 푸시를 해주죠. 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 어땠고, 상품 누가 어때서 시샘을 좀 하고 좋은 시를 올렸고, 20-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소셜을 하고 페이스북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보다 페이스북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를 여러분들보다 아마존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AWS에 올라가고 해서 아마존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푸드테크,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배달을 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상태를 더 하고 하는 것들을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무엇인가 매스하게 푸시하고 무엇인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날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스터머 퍼스트, 내 고객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손님은 왕이다. 1960년대, 70년대 가면 중국집에 손님은 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60년대, 70년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년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창업을 할 때 커스터머 퍼스트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커스터머 퍼스트를 얘기합니다. 야, 손님은 왕이야. 고객 우선이야. 그 다음에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고객 우선주의가 우리 아마존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커스터머 이즈 킹이 아니라 데이터 이즈 킹이 됐죠. 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커스터머 퍼스트와 전혀 다르지 않다. 왜? 과거에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면 더해 드릴게요. 이게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너무도 많은 선택, 너무도 많은 상품, 너무도 많은 정보에서 여러분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서 고객님 지금 이거 필요하시죠? 아니면 이런 걸 원하셨죠?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커스터머 퍼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고객에게 저자세로 아니면 무엇인가 더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스터머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 고객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죠.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윈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30년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DT 테크놀로지의 시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얘기는 틀렸습니다. 아니, 금방까지는 데이터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왕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쌀을 드십니까? 밥을 먹죠. 데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건가요? 인공지능의 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고, 이것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인공지능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즈 킹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가지셔야 된다. 그 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커스터머 퍼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세상에 있는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AI를 가진 기업과 AI를 가지지 않는 기업.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 다른 것과 반드시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이 2가 아니라 30, 100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안 되죠.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접속돼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융합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무엇인가 연결시키려고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것도 데이터화시키고 이것을 인공지능화시켜서 서비스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있는 산업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요.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푸드테크라고 하는 그런 산업은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융합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도메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